살기 위해선 잡아야 한다. 얼음을 헤쳐나가야 한다. 풀잎 하나 건드리면 사냥은 실패다. 사냥 전 주변 경계는 기본. 그러나 겨울 칼바람보다 더 동물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지금 한반도의 야생 동물들은 추위와 사람의 위협을 뒤로하며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가을도 막바지로 접어든 11월 중순. 흔히 청설모라 불리는 청서가 몇 남지 않은 잣을 찾기에 분주하다. 청서가 잣을 나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발달한 앞니로 잣방울 하나를 까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정도. 청소는 잣을 먹지 않고 입에 잔뜩 물기만 한다. 그리고는 이동해서 잣을 땅에 파묻는다. 이번에도 먹을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청소가 귀한 잣을 땅에 묻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잣은 고영양식 겨울 식량인 것이다. 청소가 안달이 났다. 애썼다는 잣방울을 누군가 가로챘다. 청소는 누구보다 먹이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이제 주랭랑밖에 없다. 가진 자와 뺏으려는 자의 숲속 추격전. 먹이를 되찾아야 올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다. 제가 딴 잣을 기어코 빼앗은 후에야 추격전은 끝이 났다. 잣을 먹는다는 이유로 청소는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영리한 청소도 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총소리에 놀라 다른 청소가 숨을 곳을 찾는다. 잣을 훔친 죄로 목숨을 내놓는 건 좀 심한 대가다. (12월) 첫 추위에 호수가 반쯤 얼었다. 겨울철새 흰꼬리 수리는 어렵게 먹잇감을 찾았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수달 가족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 한참 일광욕을 즐기던 수달 가족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녀석들은 얼굴을 얼음 위에 바짝 대고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얼음 밑에 숨은 고기를 놀라게 해 얼음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행동인 것이다.
수달 한 마리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얼음 구멍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한다. 혼자선 역부족이다. 이번엔 두 마리가 합동작전을 펼친다. 불과 30초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단수매치의 머리보다 큰 황소개구리를 낚아올린다. 이거 하나면 오늘 하루 요기론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어떻게든 황소개구리를 단단한 얼음 위까지는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번엔 살얼음과의 싸움이다. 경계심 많은 수달이지만 저수지 한 복판에서 잡아온 먹잇감을 먹는다. 살얼음판이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수달이다. 먹잇감을 감춰버리는 눈은 야생 동물들을 더 어렵게 한다. 이른 아침, 나뭇가지 위에서는 양진이가 눈을 맞으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갑작스런 폭설에 고라니는 힘겹게 걸음을 옮긴다. 어렵게 먹을 것을 찾았다. 이 시기 고라니들은 나무 끝순, 마른 풀, 풀뿌리 등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다. 족제비 한 마리가 굴 밖으로 얼굴을 내민다. 경계 자세를 취한다. 주변에 위험물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눈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다. 눈이 많이 쌓여 먹잇감의 냄새를 맡기가 쉽지 않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긴다.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파본다. 눈 속엔 아무것도 없다. 매일 낮 산장 주변에 족제비가 나타나는 것을 산장지기 아저씨는 알고 있다. 음식물을 놓아둔다. 이 작은 정성이 야생동물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 음식 냄새가 굴 안까지 전달됐을까? 족제비가 음식물에 접근한다. 녀석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잔뜩 산장지기 아저씨를 경계한다. 산장지기가 해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한 족제비는 아예 먹잇감을 굴 속으로 옮긴다. 고양이과 동물인 살근 나무타기 선수다. 나무타기에 앞서 주변을 살핀다. 나무에 오른다. 외가리가 눈치를 챘다. 사냥이 쉽지 않은 밤이다. 겨울 갈대밭. 소리가 나면 사냥은 실패다. 풀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나 토끼의 귀는 예민하다. 사냥의 성패는 기다림과 은밀함에 달려 있다. 쥐가 눈치를 챘지만 이미 늦었다. 족제비가 다시 굴 밖을 나왔다. 낮에 먹은 음식으로는 부족한가 보다.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먹이 활동이 잦아진다. 바위 틈에서 뭔가 발견한 족제비. 주변 경계를 잊지 않는다. 서서히 먹잇감에 접근한 족제비는 전광석화처럼 들쥐를 낚아챈다. 먹이를 놓고는 다시 주변을 확인한다. 녀석은 신중한 사냥꾼이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인 한반도. 겨울이 되면 이곳은 툰드라와 같은 극한의 생존 조건을 맞는다. 한반도 숲의 강자는 멧돼지다. 멧돼지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어미는 새끼들이 완전히 성장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사람의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수렵 허가가 난 겨울이면 전국에서 멧돼지를 잡으러 엽사들이 몰려든다. 멧돼지를 쫓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눈이 쌓여 흔적이 남는 겨울엔 멧돼지가 숨을 장소가 없다. 훈련돼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개와 야생성으로만 무장한 멧돼지는 애초에 싸움이 되지 못한다. 산에서부터 쫓겨온 멧돼지는 마을 앞까지 밀려내려와 최후를 맞는다. 낙동강 인근의 마을 습지. 겨울 철새가 찾아왔다. 이곳엔 낯선 동물이 출몰하고 있다. 남미가 원산지인 유트리아다. 처음 보는 이 녀석을 마을 사람들은 수달로 오해했다. 유트리아가 등 전체를 드러내고 헤엄을 치는 반면 수달은 머리 부분만 내놓고 다닌다. 잠수는 10분까지 가능하다. 유트리아가 하천에서 먹는 것은 주로 수초의 뿌리다. 앞발로 뿌리를 잡고 껍질과 잔뿌리를 뜯어내고 먹는다. 입안엔 내벽이 있어 물 속에서도 수초를 먹을 수 있다. 유트리아는 물에서 나올 때마다 열심히 털고르기를 한다. 입 주위에 기름 분비선이 있어서 얼굴을 문질러 몸 전체에 바른다. 야행성인 유트리아는 밤에 더 활동을 많이 한다. 녀석은 하루 지 몸무게의 4분의 1을 먹어치우는 무서운 식욕을 보인다. 사람도 별로 경계하지 않는다. 유트리아는 눈, 코, 귀 등 감각기관이 머리 위쪽에 있다. 물을 많이 삼키지 않고 수초를 갉아먹을 수 있다.
뉴트리아는 물과 육지 양쪽에서 살 수 있는 수륙 양용의 포유동물이다. 녀석이 뚝을 넘어 밭두렁으로 익숙하게 올라간다. 녀석들이 찾은 곳은 새순이 돋아나는 보리밭. 솜씨 있는 앞발과 이빨로 능숙하게 새순을 끊어서 먹는다. 녀석은 훔쳐먹는 초조감도 없이 태연하게 보리잎을 뜯어먹는다. 이날 저녁 보리밭을 기웃거리던 녀석은 대략 7마리. 이렇게 뉴트리아는 무리를 지어다니며 농작물을 해친다. 녀석들이 있던 보리밭. 보리는 낫으로 베은 듯 일정한 높이로 베어져 있다. 습지 바로 옆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뉴트리아가 좋아하는 것은 당근, 감자 등 사람이 길러내는 작물이다. 뉴트리아가 비닐하우스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마을 개에게 발각됐다. 뉴트리아는 덩치가 3배 이상 되는 개에게 밀리지 않는다. 녀석은 이빨을 부딪히면서 경계음을 내며 개에게 대항한다. 뉴트리아가 도망을 간다. 이번엔 시금치밭에 올랐다. 밭주인은 지난 가을부터 논과 밭을 헤집고 돌아다닌 녀석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뉴트리아는 눈이 좋지 않아 주인의 접근을 알지 못한다. 대낮에 시금치밭에 침입한 뉴트리아는 운이 없었다. 이야, 팔이야, 씨. 남미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 뉴트리아는 고기와 모피를 얻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활로가 막히자 관리 소홀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야생에서 개체 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영하의 날씨인 한국의 겨울을 견뎌내고 있을까? 야생화된 뉴트리아는 몇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추위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다. 뉴트리아의 번식은 굴 속에서 이루어진다. 추위 때문인지 그 깊이는 무려 5, 6m에 달한다. 굴 속엔 새끼가 있다. 태어난 지 3, 4일 돼 보인다. 새끼 뉴트리아는 이미 눈을 뜬 상태다. (2주) 후 새끼들이 굴 입구를 드나들기 시작한다. 굴에서 난 새끼는 모두 7마리. 새끼는 어미를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시기 어미는 새끼들이 적응할 수 있게 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매년 겨울, 민통선 안에 있는 철원 평야엔 독수리가 찾아온다. 맹금류인 독수리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줄고 있는 국제 보호조다.
독수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한 것은 먹이 때문이다. 죽은 야생동물의 사체를 먹는 독수리는 한 번에 2-3kg 정도의 먹이를 먹는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독수리를 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먹여주기를 하면서 이곳의 독수리들은 그 수가 늘고 있다. 독수리 사이에서 흰 꼬리수리도 종종 발견된다. 이들은 날개를 가린 채 먹이를 먹는다.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이다. 먹이 경쟁은 치열하다. 겨울을 나는 동안 시베리아로 돌아갈 힘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수리에게 민통선 안에 있는 철원 평야와 비무장지대는 안전한 보금자리다. 한반도의 남단 낙동강 하구엔 민물, 가마우지와 고니가 많이 몰려든다. 백조로 알려진 고니는 낙동강 하구가 대표적인 월동지다.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는 고니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할 때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목을 수직으로 구부리는 자세는 경계의 자세다. 고니는 물속에선 머리를 곤두박질한 채 거꾸로 서서 먹이를 먹는다. 수컷 고니는 암컷을 지키는 데도 열심이다. 짝을 지은 고니는 늘 암수가 붙어다니며 경쟁자의 침입을 막는다. 도시의 새벽, 까마귀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해마다 겨울, 울산엔 까마귀 떼가 찾아온다. 울산 주변에 흩어져 있던 까마귀는 해가 지기 전 다시 도시로 몰리기 시작한다. 이들은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 떼까마귀. 도시에 까마귀가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했다. 까마귀는 도시 곳곳에 배설물을 남긴다. 전선 아래의 자동차는 영락없는 배설물 세례. 동네 사람들은 이미 까마귀의 도래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까마귀의 출현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산업도시 울산이 생태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선은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울산시와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떼까마귀 생태학교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저 위에만 앉는 겁니다. 맹금류인 큰 말똥가리가 나타났다. 큰 말똥가리는 시베리아에서 온 철새. 집단 전체에 경계 경보가 켜진다. 용감한 녀석을 선두로 까마귀 무리가 큰 말똥가리를 향해 날아오른다. 그리고 침입자를 쫓기 시작한다. 녀석들은 거대한 원뿔 모양을 만들고는 원뿔의 가장 아래쪽으로 큰 말똥가리를 몰아낸다. 결국 큰 말똥가리는 집단을 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간다. 까마귀는 태양의 새다. 황혼이 막 지나면 까마귀의 군무가 시작된다. 불규칙하게 날던 까마귀 떼가 일정한 방향으로 날기 시작하다 점차 한 몸처럼 군무를 한다.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다.
한 번의 회전에 수백 마리씩 잠자리인 대숲으로 날아 들어간다. 6만여 마리의 까마귀가 질서 있게 대숲을 찾아 들어가는 풍경은 까마귀가 왜 지혜의 새인지를 보여주는 예다. 6만 마리의 까마귀 무리가 대숲까지 내려앉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까마귀가 떠난 아침, 대숲은 고요하다. 대숲 속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 안전이 보장된 편안한 휴식처. 유독 울산에 까마귀가 몰리는 이유다. 까마귀 하나가 죽었다. 한 녀석이 동료의 죽음을 확인한다. 곧 주변의 모든 까마귀들이 모여들었다. 마치 죽은 동료를 깨우려는 것처럼 녀석들은 높게 비행하다가 낮게 내려앉기를 반복한다. 까마귀의 진혼곡이다. 까마귀들은 빙빙 돌며 고도를 천천히 높이다 이곳을 떠났다.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1월은 수리부엉이의 교미철. 수리부엉이 암컷의 소리는 수컷에 비해 톤이 조금 높다. 이중창의 절정은 교미다. 수리부엉이는 아파트 바로 뒤 야산에 둥지를 틀었다. 교미철 아침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 서로 얼굴을 비비는 것이다. 암컷의 생식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암컷의 배란을 촉진하는 행위다. 수리부엉이는 알을 두세 개 낳아 이 중 한두 마리를 키운다.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전략이다. 알을 품는 기간은 35일. 암컷만 알을 품는다. 암컷의 배에는 알의 체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수리부엉이는 별빛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뛰어난 시력을 지녔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수리부엉이에게는 대나처럼 환히 보인다. 번식기 동안 수리부엉이 수컷은 사냥을, 암컷은 알 품기와 양육을 분담한다. 수리부엉이가 추운 겨울에 알을 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끼가 성장할 무렵인 봄에 먹잇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눈이 더욱 거세져 폭설로 변해버렸다. 10cm 이상 쌓인 폭설 속에서도 암컷은 둥지를 지킨다. 수리부엉이는 부리와 발톱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깃털로 덮여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며 알을 잘 품을 수 있다. 추위 속에서 번식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잘 갖춘 것이다. 겨울, 바다는 대개 북서풍을 맞는다.
그럴 때면 파도는 쉽게 4m를 넘는다. 바람이 잔잔할 때를 기다려 바다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육지와는 달리 수온은 영상 15도 안팎. 육지의 겨울이 무채색이라면 바다의 겨울은 녹색이다. 바다의 참나무라고 불리는 모자반은 겨울에 가장 많은 성장을 한다. 파랑돔은 적절한 보호색은 없지만 모자반 숲속이라면 비교적 안전하다. 주걱치 치어도 모자반 숲을 은시처로 삼는다. 숲속이라면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빛으로 넘쳐나는 바다. 연산호는 겨울에도 원시의 색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위 환경에 따라 색깔을 변화시키는 씬뱅이. 포식성이 강해서 자기 몸집의 2배 달하는 고기도 통째로 삼킨다. 이미 산란을 끝내고 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녀석도 있다. 진노란색의 쥐노래미 수컷이다. 녀석은 한겨울에 알을 낳는다. 알 가까이로 다가온 불가사리. 그냥 놔두면 알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 녀석은 안심이 되지 않는지 불가사리를 물어다 멀리 버린다. 애써 불가사리를 처리했건만 이번엔 성게다. 쉽지 않은 상대다. 가시에 잘못 찔리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쥐노래미는 알을 노리는 침입자들을 늘 일정한 거리에 가져다 버렸다. 약 10m의 거리다. 성게 2마리, 불가사리 1마리. 이곳은 쥐노래미의 쓰레기장인 셈이다. 쥐노래미의 입술엔 성게 가시가 찔렸다. 어미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8주 동안 침입자들과 사투를 벌인다. 바위 틈에 누군가 숨어 있다. 문어다. 문어는 피부의 근육을 오므려 산호처럼 위장한다. 위협을 느끼면 먹물을 쏘며 달아난다. 변신에 능한 문어는 사냥 실력도 뛰어나다. 긴 다리를 이용해 사냥감을 낚아챈다. 움직임이 둔한 도치. 도치가 걸려들었다. 도치가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다한다. 문어의 발판에 제대로 걸리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단숨에 큰 도치 1마리를 얻은 문어.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려 은밀한 곳으로 숨는다. 두 노인이
소일 삼아 띠배를 올렸다. 겨울이 시작되면 문어가 가까운 바다로 들어온다는 것을 어부는 잘 알고 있다. 양동이 바닥을 뜯어내고 유리를 달아 만든 수경. 뭔가를 발견하고 장대를 내린다. 문어다. 한 번의 챔질로 문어를 끌어올려야 한다. 발끝이 걸렸다. 노련한 어부도 실수를 한다. 어차피 소일 삼아 시작한 일이다. 문어는 운이 좋았다. 암초 주변에 한 무리의 고깃대가 나타났다. 멸치대다. 멸치는 수면에서부터 수심 20-30m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는 표층성 어류다. 겨울, 제주 바다는 멸치대로 넘쳐난다. 멸치대의 움직임은 지상에서도 목격되는 장관이다. 멸치는 바다에 또 다른 생명을 불러들였다. 돌고래 떼다. 멸치떼는 그러나 대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방어 또한 멸치떼를 공격한다. 가마우지가 멸치 사냥을 나섰다. 갈매기는 가마우지를 뒤쫓는다. 잠수 능력이 없는 갈매기는 수면 가까이 올라온 멸치떼를 공격한다. 멸치떼가 갈매기를 피해 이동한다. 수천의 갈매기가 멸치를 따라 이동한다. 돌고래, 가마우지, 그리고 갈매기까지 멸치들로 풍성한 바다는 다른 생명들에게도 축복이다. 보름달이 뜨는 음력 12월. 1년에 단 한 번. 암수 한 몸의 우렁쇳이가 알을 뿜어낸다. 곳곳에서 종족을 이으려는 본능이 이어진다. 보라성게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다. 암컷이 난자를 뿜어내면 동시에 수컷이 정자를 뿌려 수정이 이루어진다. 쥐노래미 어미는 8주 동안 알을 지켰다. 알 껍질을 뚫고 쥐노래미가 나온다. 그러나 방금 알에서 깨어난 치어들은 안전하지 않다. 인상어 무리가 치어를 헤집는다. 알을 지키느라 힘을 소진한 수컷은 그저 주변을 맴돌 뿐이다. 태백산 깊은 산중의 노 부부는 겨울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그를 위해 밥상도 마련했다. 늦은 오후 그들이 올 때가 됐다. 똘똘이, 삼순이, 예쁜이. 노 부부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예쁜이가 가장 먼저 접근한다. 배가 고프단다. 먹이통에 음식을 넣어주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할아버지.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 숲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배려는 멧돼지에게 큰 힘이다. 엄마가 바빠줄게. 이번엔 똘똘이다. 고기 줄게. 고기 줄게. 아이고, 우리 이들이 삼들이는 다 어디로 가고. 이리 와. 야, 오빠. 먹어봐. 집 주변에 사는 야생 멧돼지는 서너 마리.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 모두 밀렵꾼들의 올무에 희생됐다. 얼른 먹어. 이리 와. 진돌아, 이리 와. 얼른 와, 진돌아. 이리 와. 이게 저게. 하루 강아지 멧돼지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래도 야생 멧돼지다. 할아버지가 안심시키려 마중을 나간다. 반 시간이 지났을까. 똘똘이가 나타났다. 멧돼지를 위해 강아지를 멀리 치웠다. 그래도 똘똘이는 조심스럽다. 똘똘이 다리 나왔어. 추워서 어떻게 사냐. 아유, 추워라. 내가 집을 하나 저기다가 근데다 만들어 줄래도 사람들이 안 갈까봐. 사람이 만드는 건 냄새가 나니까 안 갈까봐. 어서 먹어.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그러나 똘똘이, 삼순이 모두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밀렵꾼들의 올무에 걸려 죽고 만 것이다. 노 부부를 매년 겨울 찾아주었던 손님들은 이젠 없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멧돼지들의 시련도 더해간다. 멧돼지가 올무에 걸렸다. 걸린 지 하루 이상이 돼 보인다. 강원대 야생동물 구조센터 팀이 급히 마취를 준비한다. 멧돼지는 마취 주사를 2대나 맞은 후에야 반응을 보였다. 실처럼 가는 쇠줄을 수십 겹 꼬아 만든 올무는 절단기로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다. 마취를 한 지 2시간. 멧돼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의식이 돌아오자 멧돼지는 물을 찾는다. 멧돼지는 마취에서 깨어나 다시 산 속으로 돌아간다.
바닷속 겨울은 탄생과 성장의 계절이다. 한반도의 겨울은 철새들에겐 추위와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계절이다. 겨울은 또 먹을 것이 귀해 사람과 동물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위와 배고픔, 무자비하게 행해지는 사람들의 공격. 지금 한반도 야생의 겨울은 시련이다.